오늘의 주제는 뉴욕입니다. 뉴욕은 굉장한 땅이죠. 신세계에 일단 신문물, 신세계의 모든 불가사의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 어떤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모순들이 직결된 땅입니다. 뉴욕은 1492년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치 않게 항해를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행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시대인들은 그 당시 지구가 둥글다, 땅이 둥글다,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은 둥그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근데 계속 콜럼버스가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출발을 하면 쭉쭉쭉쭉 뻗어나가면 전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일본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뛰어난 일단 배를 운전을 잘했고 항해가였고, 콜럼버스는 이미 좋은 땅, 가치가 있는 땅, 황금 땅 엘도라도를 알고 있었고 금이 나는 곳을 안다. 땅속을 파다 보면 보석 금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걸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지상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고 그 금이 나는 곳에 땅의 입구를 발견할 거라는 확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신세계를 만나게 됐고 마주쳤고, 이 사람이 초창기 때 사람들이 막 원시들을 막 그렇게 초창기에 그렇게 땅을 개척할 때 주특기가 종교를 얘기하면서 신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막 점령을 했잖아요. 이 사람도 원주민한테 세례를 하고 막 그렇게 했고, 일단은 이 사람도 이름이 유명하긴 유명하지만 일단은 땅을 차지하고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다 차지하면서 자신의 땅이라 하였고 자신의 사유지를 여겼고 계속 뻗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굉장한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하고 식민지화하고 개종하고 개화시키고 예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땅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모험을 쫓았고 목숨을 걸고 모험을 쫓았고 특히나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난도 왕,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계속 항해를 했고 계속 좋은 땅 찾아올게요. 여기 이렇게 개척해 볼게요.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파냐 즉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를 창설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종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막 네덜란드로 도망쳤고 그 당시 상황이 네덜란드에 많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번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번창을 하게 되었고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맞이해서 막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막 종교를 막 이렇게 펼쳐가고 있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가 암스테르담은 유럽 최초의 금융 강장이 되었고 당시 암스테르담은 가장 큰 상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이 문을 연 상태였는데 예술과 상업이 개화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609년에 네덜란드인들한테 고용된 정체불명의 영국인 헨리 허드슨이 있었는데 허드슨도 신문을 개척할 거야, 새로운 강 찾을 거야, 새로운 땅 찾을 거야 했던 그러한 모험가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중국을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중국이 나온다 하던데 중국을 너무나 궁금해하면서 북서쪽 항로를 알아내고 계속 항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허드슨이 큰 강을 발견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드슨 강이라고 붙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어느 날 올버니에 이르게 되고 계속 모르는 곳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선박의 선장들이 곧 허드슨 강 찾았대. 허드슨 강이라고 이름 붙였대. 이렇게 찾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허드슨의 전철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발견한 강어귀 근처에 작은 해외 지점을 세웠고 1624년 일종의 정부 안의 정부로서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거나 휴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네덜란드 서인도에서는 불어를 사용하는 신교도 가족 그들의 네덜란드인이 아닌 그 30명을 파견을 했고 추가로 해외 지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626년 서인도에서는 작은 식민지를 뉴 네덜란드라고 하였고 페테르 미뉴잇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지명을 하였고 미뉴잇은 굉장히 땅을 궁금해하고 부동산 개발을 하고 싶어하고 막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초기에 굉장히 싼 땅이라도 구입하려고 작은 땅을 찾고 있다가 어떤 인디언 부족이 땅을 파는 거예요. 저 지금 땅 팝니다. 얼마예요? 24달러요. 이거 24달러에 사가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작은 땅이 있었는데 24달러 그럼 제가 살게요 하고 그냥 그 땅을 샀습니다. 맨해튼 섬을 구입했습니다. 24달러에 네덜란드가 어떤 부족한테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맨해튼
곧 끝에 요새를 구축을 하고 뉴 암스테르담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 200명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최초로 거기다 병원을 세우고 수용소를 짓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종교를 뻗쳐나가고 계속 그렇게 여기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뻗쳐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뻗쳐나가고 여기서 막 여기서 여기가 중심이 될 거야. 그리고 계속 뻗쳐나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하고 막 눈에 뒤집혀서 또 계속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재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은 초창기 굉장히 작았다 했잖아요. 수익성 높은 기업이 아니었는데요. 식민지 본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었고, 그런데 작은 공동체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18개국의 언어로 통용되는 국제적인 전초기지였고 거기에 퍼투룬이라고 불리는 특권 계급이 있었는데, 네덜란드의 대지주들이, 즉 이제 서인도 회사는 그들한테 엄청 큰 면적의 땅을 막 빌려줬고, 막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잘 정립이 안 된 시기고, 막 그렇게 그냥 초창기에 인구가 200명이고 그냥 막 뭐가 이렇게 정립이 안 된 시기였고, 길에는 막 이렇게 어떤 병 같은 것도 돌던 시기였고, 막 그리고 또 알콩긴 부족한테 사태잖아요. 근데 알콩긴 부족이랑 그 부족과도 뭔가 이렇게 충이 있고 막 그렇게 정립이 안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이 땅을 샀던 그 총독이 부동산 이 개발업자인 미뉴이 씨요. 카브리에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1931년에 이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됐고, 1664년 영국인이 저기 어떤 땅이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땅이 있다. 근데 저 땅이 굉장히 조금 지금 뭔가 그렇네? 민유씨라는 사람이 어디 가버렸네? 이런 상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나 그 땅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뉴 암스테르담. 이 땅이 영국인 눈에 너무나 괜찮아 보여서 뺏었습니다. 바로 뺐고 항구를 포위를 해서 네덜란드인이 항복해라 계속 이렇게 했고, 뉴 암스테르담이 바로 뉴욕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계속 자기화 시킵니다. 그 땅을. 이거 내 땅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할 거야. 언어를 계속 도입시키고 새로운 법을 도입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집어넣지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영국이 막 집어넣고 뉴욕을 그렇게 바꾸려 했지만, 뉴욕 고착, 기존에 원래 갖고 있던 방언과 화폐는 계속 뉴욕에서 통용이 되었고, 극단적인 빈부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많이 섞여 있었고, 난민도 있고 네덜란드인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고 뭐 이렇게 여러 난민들이 많이 있고 흑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빈부차가 심했고, 아무리 이 영국인들이 여기를 농기켜서 자기화시키려도 120년간 식민지화를 했습니다. 이 땅을요, 뉴 암스테르담을.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어떤 그런 것을 농기킬 수가 없었고 농기고 들지 않았습니다. 뉴욕 기존의 컬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 뉴욕은 굉장히 그 당시 때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개발 중이었고, 신대륙의 13개의 식민지들의 영국 국왕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였고, 영국의 국왕에 대한 저항의 중심지였고, 영국은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농익혀도 농익혀지지 않잖아. 영국 문화를 이렇게 농익히려 하는데 이게 왜 영국 땅이 안 되는 거냐,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금 더 뉴욕을 더 가혹하게 해서 뉴욕의 수입 식료품에다가 과도한 세금을 물기 시작합니다. 세금 많이 내. 계속 돈을 뜯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이 뉴욕 안에 자유의 아들들이라는 어떤 결사단이, 비밀 결사단들이 조직이 돼 있었는데, 결사단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었고, 신세계 최초로 이들이 공개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영국이 계속 진압을 합니다. 여기 영국 땅이야, 그러지 마, 여기 영국 땅에 계속 세뇌를 시키고 총을 들고 오고 검을 들고 오고 이들을 진압을 했는데, 백주대로에서 영국군들이 선원을 납치하고 미국 선원들을 납치해가고 왕실 해군으로 끌려가고 그냥 군인으로 끌려가고, 존렘 아이작시어스 자유의 아들들, 그 미국의 이 무리들 소규모로 접전을 벌이고 영국을 대상으로 하는 접전을 벌이게 되고, 이게 점점 증폭이 됩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어서 도매상을 했습니다. 도매상을 하고, 이 자유주의자, 미국 자유주의자, 자유의 아들들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중간 기존 안에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내에서도 여성과 흑인은 너무나 권리가 없었습니다. 주장 권리도 아예 없고 그들의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과 흑인과 이런 또 다른 난민들은 조금, 난민은 그 정도까지 아니었지만 인디언과 흑인들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고, 그리고 일단은 이 자유의 아들들 미국인들도
계속 이렇게 폭발합니다. 영국인이 과도하게 무는 세금에 왜 우리가 세금 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세금 내야 돼? 근데 세금을 내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데 우리한테 왜 권리를 안 주나? 왜 우리가 대표를 할 수 없나? 이렇게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서 영국 의회에 굉장히 반발이 일게 되면서 이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의회를 결성하게 되고 미국 의회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영국과 이 백인인들은 불가피하게 계속 충이 일고 결국은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희생자들은 그 전쟁통에 희생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데 흑인들이 희생타였습니다. 노예인 즉 크리스퍼스 애떡스는 보스턴에서 그냥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냥 피해를 입었고 살해를 당했고 마지못해서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을 하였고 막 그러한 시기였고 워싱턴이 이 사람은요 굉장히 그냥 취미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었고 항상 주장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뉴욕이 싫어. 뉴욕은 싫어. 카더라. 그 뉴욕 땅에 대한 이상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지화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뭔가 정립이 안 되고 또 기존에 다른 외국인들도 많고 뭐가 이렇게 막 혼란이 일던 시기에 이 워싱턴은 뉴욕에 대한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뉴욕 안은 조지 왕한테 충성을 하는 왕당파, 즉 토리 당원으로 막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뉴욕은 굉장히 이제 어떤 도시가 되었냐면 굉장히 진짜 이제 폭발 직전이잖아요. 굉장히 살기가 그렇게 어려워졌잖아요. 과도한 세금, 흑인 폭행, 흑인 살해, 난민 그렇게 난민도 어렵고 그런데 그렇게 뉴욕은 야만적이고 이제 뉴욕 얘기하면 이랬습니다. 야만 도시다. 혁명적인 도시로 아니야 분명히 바꿀 건 바꿔야 된다라는 그들은 바꿀 건 바꿔야 된다라는 혁명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76년 4월에 워싱턴은 사령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 뉴욕은 다시 평화를 찾았지만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식량이 없었고 영국군들이 항구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항구를 봉쇄하고 워싱턴을 생포하고 군대를 고립시키고 그들이 힘을 쓸 수 없게끔 들고 일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고 워싱턴은 불에 딴 탕, 그 땅들도 많이 불에 탔거든요. 많이 불에 딴 탕을 진짜 영국군한테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는 토리 당원들이 꽉 끼고 있었습니다. 토리 당원들이 장악했고 뉴욕은 조지왕의 신세계 수도였습니다. 조지왕의 수도였고 그리고 영국에게 그렇게 또다시 7년을 지배를 당했고 거대한 포로 수용소와 미국의 군병기창이 많이 있었고 불이 굉장히 많이 났고 주택이 이제 다 땅 불질러가지고 살 땅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주택이 부족했습니다. 영국의 왕실에 충성을 하던 지주들이 부동산에 이제 눈길을 돌리고 이 영국인들이 조금 더 못되게 하면서 아주 작은 집 있잖아요. 미국인들이 살아야 하는 아주 작은 집 또는 천막을 딱 쳐놓고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과도한 임대료를 무는 거예요. 미국인한테 돈 내라. 여기 살 거면 돈 내라. 이런 식으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 병사들은 항구의 감옥선에서 죽어가거나 독립전쟁을 하던 중에 배 상선 위에서 미국인이 이 당시 때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굉장한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었고 그리고 이 토리 당원으로 꽉 차 있었대잖아요. 뉴욕 안에 토리 당원들이 막 버터에 막 빵에 버터 바르고 하고 막 화려한 무도에서 막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그리고 막 술을 막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조지양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의 옷을 입고 토리 당원들은 그렇게 미국인 안에 지금 미국인 10,000명이 죽은 상황에 토리 당원들은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에는 미국인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인데도 그 영국인들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미국인들이 그것을 전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체가 길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영국 라인의 도매상인 암시장을 통해 그들은 또 미국인 안에서도 그렇게 라인을 잡아가지고 또 상업을 했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땔감을 팔고 이 미국 내에는 굉장히 도둑질이 많이 일어나겠죠. 사람 많이 죽고 살 길이 없고 굉장히 천막 쳐서 사는데도 돈 굉장히 비싸게 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절도를 하고 훔치고 살인은 맨날 일어났었고 그렇게 맨해튼이라는 곳의 별명이 검은 도시라는 그러한 명칭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은 병력으로 영국을 꺾었고 뉴욕이는
그 뉴욕인들은요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자신의 땅을 이렇게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토리 당원들 있잖아요. 그 중앙에 끼고 버터 바르고 빨간 옷 입고 있는 조지왕의 토리 당원들을 살해를 하기 시작했고 죽이고 영국인들을 이제 가만히 안 놔둬 하고 죽이고 그렇게 토리 당원들은 막 놀래서 다시 영국으로 도망가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790년 뉴욕은 인구가 33,000이었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이렇게 밀집된 곳이었고 신세계의 가장 높은 인구 밀도였고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시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뉴욕이. 그래서 시장과 주지사랑 미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선 남쪽 끝에 위치한 월스트리트의 저택에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정부에 즉 1797년 올버니로 이사를 했고 연방정부는 필라델피아에 임시로 자리를 잡고 포토맥 강가에 영국 수도가 세워지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1792년 세계 최대의 증권거래소가 자리 잡은 상거래 전용지대를 세상에 보이게 되고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곳을 이렇게 상거래 전용지대를 보이게 되었고 뉴 암스테르담의 뉴욕의 마지막 유적이 바로 1835년에 대화제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요커들 있잖아요. 뉴요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해안을 갖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생길 거야. 이게 지금 트렌드가 될 거야. 이런 걸 읽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뉴욕의 초대 정치 수장 드 위트 클린턴이었습니다. 맨해튼의 미래의 거리를 설계도를 작성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결성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그렇게 설계를 그렸고 그가 시장을 역임을 하였고 이 클린턴과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위원들이 이제 결성을 하였고 29,028블럭으로 이뤄진 도시인 그걸 그려냈습니다. 맨해튼 격자 구조를 구성해서 맨해튼을 다시 번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그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사고 팔아야 돼. 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절대 펼치지 않는다면 어떤 도시도 융성할 수 없어. 일단 땅을 먼저 개발해서 땅의 흐름을 읽어서 땅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클린턴이 격자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격자 구조로 인해서 수많은 백만장자가 나왔고 패션 거리의 변화 속도가 이렇고 패션 거리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막 길에 여러 가지 옷과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뉴욕은 다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하고 치고 난 다음에 유럽은 굉장히 또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게 아메리카에 이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뉴욕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대혼란이 일었는데 맨 처음을 이 뉴욕을 이민 도시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민이 너무 많았고 영국이나 네덜란드인이 이미 이 뉴욕 안에서 딱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동그랗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이 들어오니까 솔직히 이민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민을 들어오게 되니까 이미 신분이 규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민들과 이렇게 계급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이민들이 적지 않게 많았기 때문에 이민으로 인해서 또 그 도시가 또 융성되는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활력이 있기도 하고 이민들은 또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19세기에 도착한 아일랜드인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귀족들의 본의 아니게 배척을 받는 이민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리고 문맹적인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단 그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은 이민이 혹시라도 사고를 치지 않을까 굉장히 경계를 했고 1850년에 아일랜드인 그 이민들의 3분의 1이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 이민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신교도의 공립학교와 동맹과 투쟁을 하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배척을 당했습니다. 무슨 공부냐. 이민들을 배척당해서 어떻게 해서 살 길이 없잖아요. 태만이파에 합류를 하게 되었고 맨해튼 민주당원으로 결성한 정치와 재정을 부패시킨 기구인 태만이파에 합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와도 정보를 교류할 수 없고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태만이파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일랜드 이민들이 그들은 젠틀맨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해서 젠틀맨이 되고 싶다. 근데 젠틀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정치 라인으로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에 아일랜드인이 굉장히 근데 많은 거예요. 이 이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 이들이 적지 않게 또 큰 영향력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그들은 교사가 되었고 많은 노력 끝에
교사가 된 사람도 있었고, 이 아일랜드인들이 정치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시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는 겁니다. 이 아일랜드 이민들은 미국 안에서 그 도시를 집단하는 집단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수가 있으니까, 또 편으로는 성실히하고 임했고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애착을 갖고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믿음직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본의 아니게 정치 라인으로 가다가 또 켜내 또 그렇게 또 조금 사기를 치기도 했었고, 일처리 굉장히 완벽하게 잘하는 거예요. 꼼꼼하고 막 처리를 하는 거야.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켠으로는 많이 그들을 또 막, 그래서 자선을 또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결성했는데 또 켠으로는 또 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안에 주먹파로 결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 그 아일랜드인들은 그렇게 갈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뉴욕에 가장 각질인 갱이 있었는데, 헬드 키친, 멜버리 밴드의 지하 과목 출신인 헬드 키친은 아일랜드인으로 구성된 이민으로 구성된 갱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절모를 쓰고 항상 칼을 들고 다니고 항상 원시 민주주의를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물품을 근데 또 이 갱들이 항상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베풀고, 퍼난도 우드 시장 라인으로 갑니다. 우드 시장 그렇게 해서 했고, 우드는 2번이나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한동안 뉴욕 자체가 우드 시장파와 주정부 소속은 그쪽 라인이죠. 기존의 네덜란드와 어떤 미국인들, 영국인들 또 남아있는 우드 소속으로 비밀 조사단을 조직한 우드 소속의 아일랜드인이 많았고, 교사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갱들, 조직을 구성한 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거의 비슷한 옷을 입고 이렇게 두 파가 있었는데 옷을 비슷하게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옷 컬러가 조금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색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은 남북전쟁 초부터 남부와 기이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뉴욕 상인과 남부 농장주들은 동맹을 맺게 되었고, 우드 시장 그리고 그렇게 우드 시장 라인이 있었고, 그래서 아일랜드인으로 구성된 군대, 난민으로 구성된 군대는 1863년에 일어난 징병 반대의 폭동이 드래프트 라이어츠를 촉진하는 데 한몫을 했는데, 정부에 $300를 지불하고 병력을 거부하는 거예요. 병력을 거부하고 이 아일랜드인이 맨해튼 징병 사무실을 막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잘하기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무슨 문제는 다 흑인 탓. 흑인이 희생타였습니다. 흑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비난을 하면서 지나가는 일을 다 공격하고, 이 구성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 단체에 불을 지르고 어떤 소녀가 죽게 됐고, 흑인 18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그 당시 때 많이 실종이 되고 못 돌아오고, 흑인들이 많이 못 돌아오고, 그렇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도 파가 갈리고, 막 난민파, 기존에 그렇게 이렇게 갈리고, 흑인들을 희생타가 되고, 막 그렇게 폭동이 일게 되고, 폭동을 일으켜도 적어도 뭐 5년 이상의 형도 안 받았습니다. 폭동을 일으켜도 그냥 막 지나갔고, 남북 전쟁이 종말을 하게 될 쯤에 다시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계속 변화가 급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지나가니까 또 급진적으로 막 변화하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굉장히 또 편으로 그렇게, 흑인들은 좀 많이 그랬죠. 또 많은 난민도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일어났고, 그렇게 황금 시대 때 그렇게 철로를 건설하고 도시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값싼 노동력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 일을 시킬 때 값싼 노동력을 원해서 이탈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그리스는 그렇게 다 외국인들이 아메리카로 다 간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 있대하고 아메리카로 다 갔고, 그래서 큰 여객선이 바다를 건너 캐슬가든에 내려서 어떤 선착장이 있었는데, 목재 가건물로 된 미국의 뉴욕에 여기가 값싼 노동력 사람 구원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든 겁니다.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목재 가건물이 원래는 한 10,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20,000명이 막 몰려들어서 막 끼어갖고 있었고, 막 거기가 또 물에 잠기고, 그렇게 일단은 그들은 거기서 몸에 새로 이름을 표시를 받고, 몸에 표시를 받고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거기서 살 길을 찾아서 개척을 해나가는 난민 20,000명이 모였습니다. 뉴욕으로. 그래서 19세기 말에 큰 변화가 일게 되었고, 1850년에 50만 인구가 300만으로 불어서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1890년에 마천루라는 전기 엘리베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갑자기 뉴욕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기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수직 도시를 창조를 하게 되고 많은 이민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그린혼 새 이민의 세대가 이어져서 굉장히 또 사람이 많으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나게 되고 무질서에 죽어나가는 이가 많게 되었고 그들은 꿈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대저택 살 거야 하고 꿈을 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값싼 노동력을 원해서 돈을 많이 안 준 거죠. 그 안에서는 뉴욕인가 네덜란드인가 기존에 남아있던 영국인들이 굉장히 자리를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법과 질서랑 그렇게 기존 틀 밖에서 그냥 값싼 노동력 그렇게 하고 굉장히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금 땅 엘도라도 살 거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게 어려웠고 그래서 뉴욕은 미합중국으로 가는 주요 항구였고 1900년에 1년 동안에 100만 명의 앨리스 섬이라고 불리는 가축우리를 통과해서 아메리카 낙인에 찍혔고 본토인들은 그랬잖아요. 이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굉장히 경멸하고 흑인은 아예 경멸 정도가 아니고 흑인을 죽이거나 흑인을 패거나 폭력 쓰거나 그런 거는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제임스는 사회 문제를 예리하게 비평했고 1843년에 뉴욕에 태어난 헨리 제임스는 유럽의 아들이라 하였고 미국 문학 최초의 모더니스트로 20세기에 소설의 지평을 여는 데 공헌을 했고 미니멀리즘 계열의 산문시를 창안을 했고 1904년에 20년 만에 그 사람이 근데 막 돌아다니다가 외국으로 다 돌아다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메리카 돌아왔는데 뉴욕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성장을 해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갑자기 변한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졌고 그래도 이 안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불굴의 힘과 그 뉴욕이 급성장한 그 모습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제임스가 읽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이민들로 인해서 아메리카 언어가 굉장히 또 다양한 언어랑 아메리카 언어는 조금 더 문화가 풍부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독립전쟁이 소강되고 뉴욕이 군대 주둔지를 미군이 뉴욕항에서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벨로스피나 아르곤에서 싸움이 일었고 여기서도 굉장한 문제가 일었고 그렇게 전쟁이 어떻게 또 끝났는데 그 당시 때 굉장히 파리 안에 있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그렇게 그 안에서 원래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영국인이 미국인을 굉장히 착취를 해버렸잖아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은 파리의 미국 병사는 굉장히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고 막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 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서양인이긴 서양인인데 어느 나라 소속인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를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파리 안에 또 프랑스 안에 들어가니까 미국인을 막 배척하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중서부 출신 프란시스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아시죠? 위대한 개츠비의 20년대에 굉장히 그런 분위기를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인데 개츠비는 옥스퍼드에서 몇 달을 보낸 정체모를 미국인 소령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미국인 소령이었고 항상 민간복을 입지 않고 제복을 입고 그 당시에 그 프랑스 안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그런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현상을 그리고 있고 그 당시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주류 밀매업자로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렇게 막 그 책에 그려지기를 뉴욕에는 매혹적인 저녁에 막 3가지의 택시 알록달록한 택시가 다니고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책에 1929년 뉴욕은 그렇게 갑자기 굉장히 변화가 일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수직 엘리베이터도 등장하면서 막 이렇게 되다가 또다시 또 뉴욕이 주가가 폭락하게 되고 아메리카가 불황을 또 겪게 되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다. 뉴욕이 굉장히 큰 고통에 일었고 그 책에서 그려진 여러 색으로 되어 있는 택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천막천으로 되어 있었고 천막이 다 쳐져 있었고 공장이 3분의 1이 다 재정난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리고 1939년 유럽은 또 다른 전쟁이 일었고 아돌프 히틀러가 원래는 꿈이 화가였는데 자신이 뭔가 요렇게 하려다가
굉장히 막 삐뚤어져 갖고 선동자가 되었고, 유대인이나 이 사람은 유대인 배제해, 집시 배제, 집시 굉장히 학살 많이 했댔잖아요. 배제해, 흑인 배제해, 좀 문제 있는 사람 다 절대 안 치고 다 배제한 세상을 구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 다 빼야지 잘 살 수 있다고 히틀러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난민이 자동으로 형성이 되었고, 난민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러 난민들이 그래서 뉴욕으로 상륙을 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에 60년대 말에 4세기 동안에 뉴욕은 일종의 마법왕국이었고, 이 당시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 왕국이었고, 아파트 임대료가 굉장히 쌌답니다. 쌌고, 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술 작품, 배우, 화가, 음악가, 사진사, 작가들이 몰려 예술 기초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뉴욕이. 그래서 그래서 60년대쯤에 앤 디어 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떤 예술을 한 사람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색소 결핍증이 있었고, 일단은 뉴욕에서 광고용 구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나중에 화려한 진열장을 이렇게 어떤 만화의 어떤 굉장한 그림을 그려낸 인물이거든요. 대형 초상화로 장식을 하고 막 그러한 어떤 예술가인데, 굉장히 재치 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인정받은 게 패러디 감각이 좋은 그러한 예술가였고, 나중에는 기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워홀은 수북깡통, 코크병, 보덴 암소를 그리는 동안에, 워홀이 그런 걸 그려내는 동안에 미국은 베트남전의 상처와 어떤 그 당시에 마틴 루터킹이 사망을 하고 그냥 그러한 상황이었고, 뉴욕의 노예제는 굉장히 뉴 암스테르담, 그 뉴욕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노예가 시작이 되었고, 네덜란드 서인도에서는 1626년 11명의 흑인을 수입을 해가지고 허드스강 어귀에 해외 지정 건설을 동원해서 20년 동안 브라질에도 흑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식민지 국경 안에서도 여행도 할 수는 있긴 있었는데, 네덜란드인들은 그들을 보면 사람 취급을 안 했고, 피부색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1664년 영국인은 그렇게 영국인이 뉴암스테르담을 점령하고 권리를 상실을 하게 되고, 영국인은 굉장히 영국인들이 노예 거래로 사고 팔고 하면서 상당한 돈을 많이 벌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711년 노예 시장이 개장이 되었고, 뉴욕인의 5분의 1이 흑인이었고, 그 당시 흑인 이민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컸다 했잖아요. 아일랜드 이민과 또 다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옆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이민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정치인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어떤 정치 라인으로 가게 돼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민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옆에 흑인이 있었고, 흑인은 아무도 그냥 이렇게 안 잡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학대하거나 죽이고 폭언하고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해서 이민 옆에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흑인이 화형시키고 교수형시키고 다른 나라 추방시키고, 근데 결국은 이들이 폭발을 해서 1741년에 흑인들이 폭동을 하고 일으키고 흑인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어떻게 했냐면 영국인 안에 흑인 노예를 썼죠. 미국인 안에 흑인끼리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싸움을 붙여가지고 영국인 안에 있는 흑인이 전쟁 후에 미국을 떠나게 되었고 막 그렇게 되었고, 1799년에 노예제를 결국은 폐지를 하게 됐고, 마지막 노예가 1827년 7월 4일에 노예가 해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 옆에 난민 옆에 흑인이 있었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 시청에는요, 맨해튼의 하류 지역을 할렘의 주거 지역과 연결하는 지하철을 레녹스가에 건설하는 예정을 공고 있고, 지하철 건설해서 주변을 굉장히 엘도라도 만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호화임대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지하철을 개통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겁니다. 예측할 수 없게 유령 도시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굉장히 낙심을 하고 매우 비싼 임대료를 흑인을 이용해서 세를 놓고 흑인들이 그곳을 장악하게 되었고, 백인들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렘이 형성되었고, 흑인이 살고 있는 동네 소문이 돌았습니다. 항상 거기 귀신 나오네 이렇게 소문을 돌리고, 마을에는 그렇게 그랬고, 일단은 전쟁 중에 사람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다치고 막 성질이 포악해지고, 1664년에 영국인들한테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식민지에 사는 유대인과 흑인들을 공격하고 알콩긴족 영국인 네덜란드의 다른 적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뉴할렘이라는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흑인이 사는 뉴할렘을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렘은 세상 끝 인디언과 싸우기 위해서 지은 스투이베산트의 작은 전초 기지였고, 스투이베산트가 지었고, 무모한 네덜란드인, 위구노파 프랑스인, 덴마크인, 스웨덴인이 나타나 농장과 농가를 거기다 지었고, 1672년 스투이베산트가 홀로 있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스투이베산트 귀신봤다 이런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할렘은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거기 맨 처음에 막 그 인근에 있는 땅을 굉장히 황금 땅 엘도라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돼가지고 흑인을 이용해서 그렇게 흑인들한테 비싼 세를 내놓고 그 근방에 또 할렘이 형성된 거라 하였잖아요. 흑인이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는 무슨 엘도라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치 선동가, 거기 사는 사람, 백만장자, 무용수, 밀매자 여러 사람들이 또 섞여서 살았고, 검은 할렘이라고 불렀고, 1900년도에 흑인은 뉴욕 전체의 2%도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고, 어디로 추방당한 경우도 많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중에 남부와 카리브 흑인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할렘은 이민의 종착지이고 흑인의 땅이라 하였고, 할렘 밖에 만약에 백인 집주인이 백인이 집을 사가지고 미국인한테 세를 놓을 때도 조금만 아프리카계가 섞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한테는 절대 세를 안 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세를 안 주고, 흑인들은 살 곳이 없어서 할렘에 살거나 맨해튼 또는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 쫓겨서 살아가야 됐고, 그렇게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떡하다 흑인들이 그렇게 자신의 땅에 넘어오게 되면 바로 신고해갖고요, 돌아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고요. 할렘 내 흑인은 그렇게 안에서 그렇게 형성된 흑인들이 두세 배로 불었고, 그 할렘 내에서 굉장히 1930년대에는 25만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어떻게 살았냐면, 한 건물에 그 할렘 내의 한 건물에요, 3,500명이 막 끼어갖고 큰 건물에 다 모여 살고, 1937년에는 이 사람들이 공부할 학교가 없는 겁니다. 학교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흑인 문화를 형성하고, 양식, 음악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재즈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암호화된 언어, 유행 감각을 개발시켜서 그런 자기들만의 색채를 살리고, 할렘만의 움직임이 일어서 할렘 카바레를 만들어가지고 막 미국인들이 또 놀러 오는 거예요. 또 참 너무 모순적이죠. 또 거기 놀러 와가지고 그냥 구경 온 겁니다. 섞이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 와서 한 2,000원 정도 내고, 관람료 2,000원을 내고, 거기 그들의 악기하고 막 연주하는 거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렘 문학이 나오게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 카운티 컬런, 진투머, 루돌프 피셔 이 사람들은 신랄한 목소리를 내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나,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할렘에서의 어떤 그러한 고통을 그렸습니다, 작품에. 흑인 작가는 랭스턴 휴즈는 신의 문학적 아들이라 불렸고, 하지만 그 어떤 작품을 내고 그래서 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할렘은 쇠퇴를 하게 되고, 할렘 내에는 또 다시 그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스타디움에서 히틀러의 총애를 받던 권투선수 막스 슈멜링을 KO시킨 조 루이스는 백인이 아니고 아메리카에 태어난 흑인이었고, 군에 가서 흑인 병사들 사이에서 살았는데 여러 인종차별을 당했고, 그런 피부색 때문에 1943년 8월에 할렘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할렘 폭동이 일어나고, 그 인근의 사람들이 계속 외국인들이 흑인을 죽이고 이유 없이 살해를 하고, 그런 일이 허다했고, 할렘 군대 내에서 할렘 병사를 사망에 이르게끔 하고, 또 로비 현관에서 그냥 이유 없이 흑인을 때려 죽인 겁니다. 이제 흑인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고 가게 다 훔치고 완전 분노 폭발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또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할렘가를 탈출을 하고, 이제 막 많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니까는요, 이제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원하면 맨해튼 중심가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고 조금 이렇게 그렇게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리고 조금 이제 백인들이 하는 경기도 관람할 수 있게 되는 등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말콤 X는 굉장히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1925년 오마하에서 탄생을 했고, 이 사람이 할렘을 방문을 했는데 수트 차림에 강도였습니다. 말콤 X는 도둑이었고요. 주특기가 나는 다 훔친다. 나 왜 갔냐면 훔치러 간 겁니다. 이 도둑은 훔치러 간 거고,
항상 호텔 입구에 서서 백인들 있잖아. 백인 이렇게 오라 해갖고 할렘가의 사창가로 유인하는 그런 일을 했고, 범죄를 계속 저질러서 1946년에 감옥에 갔다가 7년이 지나서 이 흑인 이슬람교도 말콤 X는 X로 출감을 하게 되었고, X는 진짜 아프리카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렘으로 가서 이 사람은 제7 이슬람 상원 수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백인과 동화될 수 없다, 통합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렇게 1965년 오더번 볼룸을 이 사람이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을 했고, 암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범죄는요, 뉴욕의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에스베리 펜 밑에 정치 있게 묘사가 돼 있고, 환상적인 이름을 가진 갱스터, 우리가 영화나 그런 거 봤을 때 막 갱들이 나와서 도둑들이 나와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하지만 뭔가 되게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어떤 켠으로 드러퍼 잭슨,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은어들이 있었습니다. 암암리, 그들의 세계, 갱 내에서의 은어들, 매춘부를 박쥐라 불렀고, 판사를 불이라 부르고, 돈다발을 캐러번이라 부르고, 막 1928년 갱 조직은 실제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는 세력 밖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이민과 난민의 땅이었고, 그리고 기존 상업 체계 속에서 그들이 설 자리가 없었고, 그들의 권리가 없어서 그게 합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범죄를 저지르고 갱이 되었고, 그들만의 거래 형태가 있었고, 그 이민족 파워 게임은 여러 주민의 압력과 범죄 문화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이 그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암스테르담은 고리 대금업자가 굉장히 또 많았고, 1661년에 그들을 막는 법을 제정해서 뉴욕은 영국 통치하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690년 영국과 프랑스 전쟁 중에 뉴욕은 해적 소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해적선, 영국인이 매수한 해적선이 무장을 하고 뉴욕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해군의 공격을 받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고, 해적들이 막 당기고, 모든 전리품들이 다 그들이 훔쳐가는 거고, 전리품으로 맨해튼 창고를 채우고, 상인들이, 해적은 그들의 돈을 식당이랑 사창가에서 다 훔치고 캐서린 마켓 정박 근처의 이스트강에 상어가 출몰을 했다, 뭐 상어 죽이고 막 그런 거, 해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독립전쟁 중에 그 전쟁통에 프랑스한테 그렇게 영국한테 그렇게 지배를 받던 그러한 시기에, 그렇게 독립전쟁 중에 또 범죄도시가 되었고, 영국은 뉴욕을 점령하는 동안에 토리당원들이 그 뉴욕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토리당에 속하는 상인들이 또 뭐 그렇게 그들은 굉장히 빵에 버터 바르고 막 그렇게 빵값 올리고, 가격 굉장히, 그렇게 토리당원들이, 그 영국인들이 가격 올릴 때 미국인들 어떻게 살 길이 없잖아요. 살아갈 길 없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강도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최초의 갱은 이민 아일랜드인 파이프 포인트 구역을 결성을 하게 되었고, 올드 브루어리였습니다. 그래서 1792년 저수지라 불린 연못 위에 어떤 술집이 있었는데 맥주집이었습니다. 이 한 퍼브에서 흑인, 백인 임시 숙소였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사는 임시 숙소였고, 하루에 2건 이상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막 충이 일고 싸우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복도에는 막 그렇게 훔치는 일이 허다하고 불 지르고 성폭행하고 그거 허다한 일이고, 하루에 2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아이들은요, 또 얼마나 그랬냐면, 교육의 기회가 없었다 했잖아요. 그 기존의 그 세력 외에는. 그래서 한 교실에 150명을 막 넣어가지고 한 명 한 명 봐줄 수가 없잖아요. 잘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항상 학교 마치면 어디 가야 할지 몰랐고, 나중에 공립초등학교가 생기기까지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많이 하고 매춘하고 소규모 범죄 집단을 구성해서 4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1949년에 아이들 소년 범죄 집단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돌리다가 갱 조직을 형성하게 되고, 관할 구역, 그렇게 갱 조직을 형성해서 거리 문화와 무질서의 어떤 무리를 결성을 해가지고 통제권을 장악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 그들은 항상 본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이렇게 뻗쳐서 우리도 정치 라인으로 가서 아일랜드 난민처럼 그렇게 정치인을 본받아서 그렇게 선거 운동원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치 라인으로 이들이 또 이렇게 가기도 했고, 갱 조직들은 주로 하는 게 선거 조작 기술이 뛰어났고, 리피터스라 해서 선거할 때 몇 번 부정 투표를 하거나 위협하거나 농락하거나 뭘 사주고, 그런 걸 좀 타고나 조금 많이 계속 그런 행동을 했고, 명성과 권력을 향한 거친 경쟁에서 그들이 배제당하고 살 길이 없었잖아요. 제외시킨 사회에 대한 유일한 보복이 바로 그들은 갱이 돼서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신갱스터는 항상 그 조폭들 갱스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절대 감정 없어. 나 감성적이지 않아. 나 절대 눈물 없어. 나만 생각한다. 갱의 그러한 모토입니다. 나만 생각한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갱들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는 라인이 있어서 안 싸우고 돈을 세탁하고 범죄의 물주 노릇을 하였고 많은 상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니메든 갱, 뭐 더치슐츠 갱, 뭐 그런 갱들이 있었고 또 종고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종고티는 유명한데 마피아의 보스였습니다. 500명으로 훈련된 조직원들과 그들의 휘하에 2,000명의 행동 대원으로 미합중국의 최대 범죄 조직을 이루는 간비노파의 두목이 바로 종고티였는데요. 미합중국의 두목이었고 이 사람의 조상이 바로 이탈리아 남부에서 온 집단 이민이었습니다. 집단 이민들의 행렬의 후손이었고 이들이 갱이 되어서 마피아의 그렇게 보스가 되었고 17살 때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 깡패가 돼서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람이 1966년 그렇게 1969년에 이미 감방을 갔다가 그 안에서 왕노릇을 하면서 죄수들을 400명 밑에 막 다 부리고 마피아의 세계 지하 세계를 운영하는 보스였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네덜란드인 선장, 초창기 때 네덜란드인이 그렇게 뉴욕을 샀잖아요. 네덜란드인 선장 아드리안 블록이 뉴 암스테르담, 즉 뉴욕에 정착을 하기까지 사자라는 이름의 배로 맨해튼 주변의 물길을 탐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맨해튼이 굉장히 작은 땅이었고 그 어떠한 원주민한테 샀고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 못했던 땅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배가 1614년 화재로 소실이 되게 됐고 그 당시 때 새 배에 무휴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맨해튼 섬 숲에서 건조를 했던 무휴호라는 이름이, 무휴호는 절대로 쉬지 않는 도시라는 뜻인데 앞으로의 뉴욕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은 이 배를 타고 허드스강 몇 번을 막 그렇게 오르내렸고 배의 이름이 예언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뉴욕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시간을 초월하고 그 안에 기존에 있던 그러한 계급이 자동으로 형성되었다 했잖아요. 그렇게 어떤 뉴욕인가 어떤 영국인들 그러한 사람 외에 나머지 난민들과 흑인들이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없었고 근데 적지 않게 난민이 굉장히 많았댔습니다. 부조화로운 지대 안에서 혼재하면서 과거 현재 과거로 시작해서 그렇게 미래로 적지 않게 굉장히 빠르게 또 뻗쳐나갔습니다. 뻗쳐나가는 데는 적지 않게 이민들이 했던 노력도 적지 않게 컸다 합니다. 아일랜드인의 목이 조금 크게 컸다고 합니다. 기존의 세력도 있지만.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그렇게 작은 언덕이라고 하고 막 그렇게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뉴욕이 독립전쟁을 하는 동안에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들어왔을 때 토리 당원들이 꽉 잡고 있었을 때 화려한 토리 당원들은 거기를 동화 속 마을이라 했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동화 속 마을이라 불렀고 그렇게 뉴욕이 번창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또 막 여러 가지 그렇게 흑인들이 많이 희생타로 당하고 1825년 에리 운하를 개방을 하고 대서양에서 곧장 육지 내부로 연결되는 수로를 가진 유일한 도시가 되었고 거대 항구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땅 귀족은 어느 나라에도 그렇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땅 귀족이 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라고 부를 만큼 이 내에서도 땅 귀족이 파라오였고 거기에 대응하는 난민과 여러 그런 그들은 어떤 갱으로 형성된 그러한 범죄 문화가 많이 형성됐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대조되게 뭔가를 훔치고 그리고 날조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흑인 같은 경우는 25살 이후까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전에 많은 폭행을 당하고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사망을 하게 되었고 뉴욕의 타임스에 이렇게 실려있다 합니다. 감옥이 매력있다. 감옥 가는 게 군에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 편한 사회 입문 방식이다. 이렇게 적혀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그런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고 뉴욕의 어린이도 특히나 흑인계나 라틴계 아이들은 그렇게 90% 이상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극단적인 기아 상태로 그렇게 큰 병을 얻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뉴욕은 일단은 굉장히 이민과 흑인한테도 많이 이렇게
폭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 폭력을 많이 휘둘렀고, 일단은 뉴욕이 처음에 울퉁불퉁한 바위를 다듬어서 만든 곳이었고 패러디하고 굉장히 그 예술인들도 뛰어났습니다. 또 흑인 작가들도 굉장히 뛰어났고 패러디가 굉장히 패러디를 잘했습니다. 질서도 패러디하였고 법도 패러디하였고 그렇게 비즈니스도 상업도 패러디 되었고 진보가 패러디 되었고 굉장히 그렇게 진보했고, 뉴욕 자체가 그들의 영토 바깥 세계의 그 영국인가 프랑스인가 네덜란드인 외에 그렇게 난민과 흑인들 들은 그렇게 그 패러디 위에 갱 조직을 형성해 버렸고, 그렇게 적지 않게 근데 난민들이 그렇게 그 뉴욕을 그렇게 난민과 흑인들이 뉴욕을 패러디하고 그렇게 성장시키는데 적지 않게 큰 목을 한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